내 이름은 구리바야시 타다미치. 53세로 일본 육군 최고 지휘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폐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어느 섬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미 감과 사이판을 수중에 넣은 미군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여기야! 여기를 꼭 점령해야 하네. 오케이! 그들이 다음으로 지목한 점령지는 일본의 유황도였다. 왜 미국은 유황도를 노리게 되었는가? 도쿄와 괌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이 평탄한 데다가 섬 남쪽에는 스리바치 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공군의 활주로를 만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육군의 총지휘를 맡게 되었으나 싸워보지 않아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군은 총력을 기울여 단기간에 싸움을 끝내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둘 수는 없네. 이때 우리가 운용 가능했던 병사는 2만 명. 그에 비해 미군은 16만의 대군이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직업군인은 거의 전멸 상태였고 유황도 전투에 참전하게 된 2만 명의 군인 중 대부분은 군생활 경험도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오합지졸. 그리고 상대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미해병대였다. 확실히 말해서 일본군이 유황도에서 미군을 이긴다니 어불성설이었다. 게다가 현재 일본 정부로부터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순식간에 미군에게 포위당하고 괴멸되겠지.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시간을 끌어서 본토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적은 숫자의 일반인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식량이나 병사의 숫자도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전술을 생각하며 유황도로 향했다.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최선의 작전이 떠올랐을 때 섬에 도착했다. 유황도 지하에 굴을 파겠다! 네? 자결이나 자폭 같은 작전은 엄금.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게릴라 작전을 생각해냈다. 우리는 서둘러 섬의 지하에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당연히 중장비 따위는 없었으니 손으로. 말은 쉬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었다. 너무 더워. 무리하지 마. 1인당 작업 시간은 10분이다. 다른 사람과 교대해라. 유황섬은 화산섬이기도 했으므로 땅굴 속의 온도는 70도를 웃도는 환경이었다. 게다가 땅굴을 팔 삽조차 충분한 숫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 삽이 없는 병사들은 자기 수통에 달린 컵을 이용해서 딱딱한 안반을 두들겨 깨가며 땅굴을 파야 할 지경이었다. 그야말로 지옥. 대원들 역시 이번 전투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었다. 어이! 교대하자고! 아니, 아직 조금만 더! 살아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또 팠다. 유황도에서는 우물을 팔 수가 없었기에 마실 물도 부족했다. 대원들에게 공급할 물은 큰일이네. 물이 없어. 목마른데. 하루에 겨우 500ml. 턱없이 부족한 양을 수통에 담은 채 작업을 계속했다. 2만 명의 병사가 있다고는 하나 그중 대부분은 일반인.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아니 이렇게 주구장창 굴만 파서 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항의하고 대드는 병사에 더위와 목마름에 미쳐버리는 병사까지 나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래,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 나는 병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빼앗기게 되면 일본 본토는 시도 때도 없이 폭격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이 섬을 하루라도 더 오래 버티면 그만큼 본토가 안전해지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버텨내는 단 하루가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하루, 하루의 가치는 컸다.
모든 병사들과 차례차례 대화를 하는 동안 그들의 눈빛이 변해갔다. 그들은 고향의 가족들을 두고 이 섬에 지원해서 싸우러 온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다. 나 역시 가족들이 있는 몸, 목숨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였다. 2만 명의 지휘관이라고 해도 하는 일은 같았다. 좋아, 조금만 더 받으러 간다. 넵.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현장에서 지휘도 하면서 작업에도 참가하는 것은 당연했다. 지휘관용으로 여분의 식량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부 공평하게 나누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분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가 군 전체의 단결로 이어졌고 섬 지하에는 장장 18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945년 2월 16일 미군이 섬에 상륙했다. 자, 조준! 빠르게 끝내도록 한다. 미군은 하늘과 바다 양쪽에서 무서운 기세로 폭격을 시작했다. 그 위력은 유황도의 지형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폭격을 전부 무시했다. 해안선에서의 전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지하 진지로 몸을 숨겼다. 이때를 위해 파놓은 터널이다. 전군 대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미군을 섬 내부로 끌어들인 후 일제히 공격할 심산이었다. 그리고 미군이 섬의 내부까지 진격했음을 확인한 우리는 지하 진지의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전투 첫날 미군의 육상 병력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전투를 5일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미군이었지만 왜 다들 죽어나가는 건가? 적대 서재 파악은 어떻게 됐어? 어디서 공격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의 작전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번 작전의 성공을 기회로 여세를 몰아 미군을 점점 궁지에 몰아넣었다. 자, 작전대로 공격 개시! 네! 하지만 세계 최강 백전백승의 미군은 점점 섬 안쪽으로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리고 제대로 화가 난 미군은 우리가 구축해둔 지하 진제 입구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염 방사기를 퍼붓는다거나 아예 가솔린을 잔뜩 부어넣고 불을 붙이는 등의 공격을 가해왔다. 전투가 시작되고 2주 동안 우리는 섬의 절반 정도를 미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지만 포기하지마! 끝까지 싸워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싸웠으며 대원들 역시 누구 한 명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3주가 흘렀고 미군의 맹공 앞에 살아남은 일본군 병사는 겨우 400여 명 정도였다. 포기해선 안 돼! 젖먹던 힘까지 짜내라! 네! 지하 진지 속은 더위로 숨이 막혔고 식량은 물론이고 비축해두었던 물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된 지 36일째 드디어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다. 이때 대원들 전원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살아남은 병사들의 선두에 섰고 적들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다. 으아! 전황 폐하 만세! 으아! 마지막까지 일본군으로서 긍지를 가슴에 품고 36일째 우리는 패했다. 유황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 미군 쌍방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전투였다. 미군은 유황도를 점령하긴 했으나 예상외로 큰 피해를 입게 된 탓에 후일 이 싸움을 승자 없는 전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